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관점입니다. 바로 인간의 집단 본능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세상이 참 시끄럽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 서로 너무 나를 세우고 대립하는 것 같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서 세상이 쫙 갈라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부족주의를 꼽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일단 미워하고 보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진단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부족주의가 사실은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과 화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부족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걸 희생양으로 삼곤 하죠. 물론 부족 심리가 오늘날의 갈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인류의 아주 먼 옛날, 진화의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요, 사실 덩치도 크고 힘도 셌던 네안데르탈인에 비하면 신체적으로는 약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시족을 넘어서 전혀 다른 집단과도 신뢰를 쌓고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넓은 네트워크 덕분에 지식이나 기술을 훨씬 더 빠르고 넓게 공유하고 쌓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족적 동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부족적인 행동을 만드는 건 대체 뭘까요? 그 핵심 동력으로 바로 이 세 가지 원초적인 본능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료 본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특히 대다수가 하는 걸 나도 모르게 배우고 따라하고 또 그렇게 안심이 되는 경향이죠. 일종의 사회적인 생존 전략 같은 거요. 이 본능은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무려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의 발자국 화석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사냥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현대의 예시도 재밌어요.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처음엔 소수의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게 대세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법까지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다수는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알려지자마자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웅 본능입니다. 우리 집단 안에서 존경받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할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맨 앞에서 창을 던져야 했잖아요. 바로 이 영웅 본능 때문에 그런 희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보상은 뭐였을까요? 바로 명예와 평판이었죠. 오늘날 군대에서 용감한 군인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영웅 본능을 자극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상 본능입니다.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끈 같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지혜를 배우고 지키고 또 존중하려는 그런 깊은 마음이죠. 이 조상 본능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프랑스의 쇼베 동굴입니다. 여기서 3만 6천 년 전에 그려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동물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무려 6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인류 집단이 이 동굴을 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림을 훼손하거나 덧칠하는 대신에 원래 있던 그림의 스타일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해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과거와의 연결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본능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죠. 한번 보세요. 조상 본능으로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영웅 본능으로 누군가가 그 위에 새로운 혁신을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본능으로 그 혁신이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강력한 엔진, 바로 문화 축적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강력한 본능들에도 분명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본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조종당하거나 너무 과열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료 본능은 진실보다는 우리 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당파적 맹목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영웅 본능은 잘못하면 특정 인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조상 본능은 우리와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배척하는 실존적 배타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이 본능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의식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바로 동료 본능을 활용하는 거죠. 한 연구를 보니까 어떤 집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이웃집들도 패널을 설치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내 이웃도 하네? 나랑 비슷한 사람들도 다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새로운 보통의 기준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초상 본능 역시 사람들을 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하는 다리로 쓸 수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로냐 지방의 사례가 아주 좋은데요. 거기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그냥 따로따로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아르헨티나의 탱고처럼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춤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축제를 열어요. 과거의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서로 섞였다는 걸 보여주면 현재의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철저히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존재, 즉 호모 이코노미푸스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건 인간의 절반만 본 거예요. 우리는 동료와 영웅, 그리고 조상들과 깊이 얽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 즉 부족적 인간, 호모 트리부투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발리의 이야기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농부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 사원이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논농사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어요. 1970년대에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최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다시 그들의 전통으로 돌아가서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이성을 압도한 부족적 지혜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적인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 없죠. 우리의 이 본능은 인류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에 소속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점에 달려 있습니다.